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정적분을 할 건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구분구적법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오늘은 구분구적법하고 적분에서 나오는 몇 가지 성질하고 삼각치환까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구적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적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분구적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수투에서 이미 한 번 정도씩 선생님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새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좌표평면상에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자. 근데 나는 뭐를 구하고 싶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와 원점 그리고 x1, 일단 1부터 출발합니다.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더라. 근데 우리가 도형의 넓이의 출발점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부터. 모든 도형의 넓이는 마찬가지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0부터 1까지 x 좌표를요, 총 n등분 할 겁니다. n개로 쪼갤 거야. n개로 쪼갠다라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토막을 쭉 자른 게 n개라는 뜻이고, 따라서 요 하나만큼의 간격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n분의 1이 되겠죠. 2를 n개로 나눴으니까. n분의 1이라는 간격의 크기가 될 거고, 그때의 x 좌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n분의 1일 거고요. 두 번째 x 좌표는 뭐가 될까요? n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 k번째 있는 놈이 있다면 요 놈은 어떻게 n분의 k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나는 직사각형으로 쪼개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가로의 길이를 n분의 1로 하고 세로의 길이를 요 왼쪽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놈으로 요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겠다.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 n분의 1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요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만들어 보겠다. 이게 처음엔 헷갈리니까 좀 바꾸겠습니다. 요 n분의 1에서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게요. 여기서 사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이 n분의 k에서도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냐면 요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요때의 x 좌표는 n분의 k-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는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비슷하겠지. 똑같지는 않을 거야. 비슷할 거야. 그럼 이 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요? n분의 1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로의 길이야. 즉 x 좌표가 n분의 1일 때 그때의 y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f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놈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고 n분의 1이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n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 몇 개를 n개를 다 더하면 요 넓이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즉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2 더하기 쭉 더해서 n분의 1 f n분의 k 또 쭉 더해서 n분의 1의 f 어디까지? n분의 n. 이게 바로 1이라는 요 값일 테니까 여기까지 더한 요 놈이겠죠? 자, 요거를요 표현하면 n분의 1은 전부 다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n분의 1로 묶어주고 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 놈을 우리는 요거의 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만든 직사각형이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로 이루어진 넓이하고는 조금은 다를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오차를, 차이를 줄이는 게 좋겠죠.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뭘까? 이 가로의 길이를 줄이는 거야. 가로의 길이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만큼
보세요.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요거를 반으로 쪼개면 요렇게 될 테니까 차이가 요만큼이 더 줄어드는 거죠. 즉 가로의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차이가 오차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최대한 늘리면 되겠지. 즉 몇 조각을 n이라는 조각을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정확하겠지. 그러면 어떻게까지 하면 이 n이라는 값을 무한대까지 보내게 되면, 즉 조각을 무한대로 쪼개게 되면 그때는 마치 이 하나하나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처럼 보여요? 이렇게 생겨먹은 선분들처럼 보이죠. 왜냐면 이 개수를 많이 늘리면 가로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들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들만 쭉 더한다면 그때는 이 넓이하고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n을 무한대로 보내고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구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부분의 넓이 s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조각들을 잘라서 그 수없이 많은 조각들을 더한다. 그래서 구분구적. 분이 쪼갠다는 얘기고 적이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쪼개서 많이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급수를 통해서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급수를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인데 여기 말하는 n이 뭐야? 요 가로의 길이죠. 그거를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얘기하자면 뭐겠어? x의 증가량이잖아. x의 증가량이 n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x의 증가량이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n이 무한대로 0에 가까워지죠?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걸 dx라고 표현했잖아, 우리. 선생님이 dx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x 증가량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그마가 결국은 합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S에 해당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S를 길게 잡아 느린 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인테그랄이라고. 인테그랄이요. 이 S를 위아래로 잡아 길게 느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의 의미가 뭐가 되고? 인테그랄이 되고, 이 리미트 n분의 1이 뭐가 되고? dx가 되고, 거기에 누구를 곱해? f n분의 k는 얘 뭐 뜻하니? 여기 있는 각각의 누구의 좌표들? x 좌표들을 얘기하잖아. n분의 k는.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f 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 우리 어디까지 하고 싶다고 지금?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의 x의 범위잖아.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준 게 결국은 정적분이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급수와 정적분에서 누구를 뭘로 바꾸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보세요. n분의 1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 n조각 낸 요 가로의 길이를 의미했죠? 그럼 여기 있는 k도 얼마씩 증가해야 돼? 1씩 증가해야 되는 거죠? 맞니? 근데 만약에 여기가 2k라고 돼 있어. 2k라고. 그러면 k에다 1부터 집어넣었을 때 얼마씩 커져? 2씩 커져 버리지? 이 좌표를 얼마씩 찾겠다는 얘기야? n분의 2씩 찾겠다라는 얘기겠죠? 가로의 길이가. 그럼 여기도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타내주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는 그러면 요 의미를 조금 바꿔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구분구적법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똑같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x의 어떤 상수값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조각? n조각 낼 겁니다. n조각 내게 되면 그때 요 한 칸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조각 내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예요? b-a. 그죠? 그놈을 몇 조각 내겠다고? n조각 내겠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는 다 똑같겠죠?
그러면 요 놈을 급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번에는 n분의 여기 뭐 된다고? b-a 이게 가로의 길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해.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보자. 요 놈의 x좌표는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N. 그렇죠. a 플러스 n분의 b-a. 요 한 칸이 n분의 b-a지만 x좌표 자체는 a부터 요만큼 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가 돼요? 따라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a 플러스 n분의 b-a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이야. 그러면 요 놈을 정적분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요거는 여전히 뭐가 된다고? 인테그랄 요게 dx 되고 요거까지 인테그랄 dx입니다. 그리고 요 놈에 뭐가 들어가게 돼? f a 플러스 n분의 b-a 요게 뭐야? 누구의 좌표? x좌표니까 이게 이거 어디 갔어?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 x좌표 fx. 근데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센다고?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k 앞에 스트림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거지만 두 번째는 곱하기 2고 두 번째는 곱하기 3이니까 여기에 k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k 순서대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 똑같아진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분자의 상수와 여기 있는 k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 분자 누구 있어? b-a. 여기 누구 있어? b-a.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게 똑같은 의미가 결국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급수의 형태를요, 정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우리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 있는 놈들 개수들을 막 절묘하게 바꿔가서 정적분으로 바꿨을 때 어떤 꼴이 됩니까? 라는 게 나오거든? 그거는 뒤쪽에서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정적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투 때부터 했었던 여러 가지 문자들이나 기호의 의미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내용이 왜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x 증가율이 0이 가까워질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고? dx라고 표현하고, 인테그랄은 결국은 썸. 이 합의 s를 잡아 늘린 거다. 그리고 시그마가 결국은 썸의 의미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정적분 하는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적분 하는 거는 늘 얘기했지만 수투에서 정적분 하는 거나 미적분에서 정적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만 뭐만 달라져? 함수의 모양만 달라지는 거잖아. 함수의 모양만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정적분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뭐 하냐면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누요 다항함수에서 우함수와 기함수는 찾기 편했어.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짝수 차수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기함수는 홀수 차수 이야기하는 거였었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초월함수에서는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겠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다만 함수꼴의 의미는 좀 알아야죠. 어떤 함수 fx가 f의 마이너스 x하고 같다. 이런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우함수라고 하고, 이 우함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프 자체가 대칭 이동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린 것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야. Y축 대칭으로 그려지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함수? Y는 코사인 X 같은 경우가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코사인 X 그래프 여러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쪽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는 초월함수 중에서도 우함수, 기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fx가 이거를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기억하기 편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물론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다.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기함수라고 부르고, 이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 y는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가 기함수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혹은 정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칭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잖아. 이거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요거는 한 번은 짚고 좀 넘어간 다음에 추가 설명할게요. 만약에 어떤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래.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면 정적분을 할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무슨 뜻이야? 적분 구간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얘기하죠. 이때 요 놈을 정적분하세요라고 하면 우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에 뭐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되더라. 요게 우함수의 정적분의 활용이었고요. 기함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적분 구간을 갖고 있을 때 요 놈을 정적분하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0이 되더라. 왜냐면 정적분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구분구조법 얘기했었죠? 구분구조법 얘기할 때 우리 얘 곱하기 얘 했었잖아.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때. 그럼 얘 곱하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함수값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그러면 넓이라고는 하지만 적분으로 따졌을 때는 이 값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가로는 양수지만 세로는 뭐니까? 음수니까 이 값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에서도 음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런 좀 전에 이제 했던 얘기를 다시 이어서 가면요. 이런 대칭성들을 이용하면 정적분이 쉬워지니까 꼭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함수가 y는 fx가 주어져 있는데 요 그래프가 만약에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번 해보자.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하고 똑같아지겠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 얘기일 거 아니에요.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면 x는 2라는 이 직선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라 라고 하면 얘를 정적분하는 거는 뭐 똑같아져? 얘를 정적분하는 거하고 같아질 테니까. 그럼 이때는 0부터 1까지 fx, dx의 몇 배? 2배 해주면 훨씬 더 편해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물론 이게 꼭 0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칭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a 플러스 x와 f a 마이너스 x 같다.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얘는 x는 a에 대하여 뭐인 그래프야? 대칭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요 x가 결국은 뭐야? 0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 놈은 0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놈은 x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x는 0이 바로 뭐야? y축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 이용하면 간단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요거는 정적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프가 관한 문제를 풀 때 이 조건이 주어지면 요 그래프는 x는 a에 대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해질 거다라는 얘기야. 의외로 많이 등장하고 의외로 많이 써먹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셔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본적인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들 다 했는데 자,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거하고 달라지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투에 비해서 달라지는 거. 우리는 주로 그동안은 적분 변수가 누구였어요? x였었죠. 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러면 이 dx 요거를 우리는 연산자, 미분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미분 연산자인데 적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의미가 미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 x 증가량을 아주 조그맣게 만든다라는 미분의 뜻이 뭐야? 작게 자른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미분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요 놈에 의해서 우리는 뭐도 결정돼요? 누구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 또 역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분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분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요 놈으로 우리는 이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요 놈을 a부터 b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적분을 할 때 적분을 당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피적분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 졸려 죽겠다. 내가 말만 길어지면 졸립네. 그죠? 상혁이하고 혁진이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피적분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요렇게 인테그랄이 나와 있는 입장에선 얘를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하고 이미 부정적분으로 돼 있으면 얘를 적분하기 전의 함수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 함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피적분 함수하고 원시 함수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야. 피적분 함수는 뭐야? 적분을 하라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원시 함수라는 거는 적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오지? 라고 물어봤을 때를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용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요것만 좀 기억하자. 그 전까지는 우린 적분 변수를 누구로? x로 놨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게 적분 변수가 x인 이유가 얘가 바로 뭐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함수의 변수를 바꾸면 적분 변수도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잖아.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 심지어는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게 y는 fx야. 그런데 요 놈을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x는 fy로 이거 조심하세요. 얘하고 얘는 역함수인가요? 역함수니? 이렇게 쓰면 역함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못 썼다는 얘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x는 뭐 gy, x를 y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gy를 적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 dy 이렇게 정적분도 가능하거든. 그럼 얘는 좌표평면에서 뭐를 의미하겠어? 누가 변한다고? y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한다고? 그러니까 y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이 부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분 변수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라면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할 거야. 인테그랄. 자, 잘 봐야 돼. 의미 잘 봐야 돼요. 진짜로 역함수를 한번 이용해 볼 거야.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 a를 ga로 바꿀 거야. 무슨 뜻일까요? y가 뭐일 때? a일 때 누구의 좌표? x좌표인 거죠. 요 놈이 ga가 되는 겁니다. 요 놈은 뭐가 돼요? gb가 될 거예요. 부터 gb까지. ga부터 gb까지. 그때 누구? g 인버스 x의 dx.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얘 적분하면 되지. 그죠? 다만 이 역함수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뭐 넓이를 구하라라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이미 그냥 언급만 해둔 겁니다. 자,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적분의 의미들, 정적분의 의미들을 좀 생각하고 나머지는 산수 문제고요. 자, 이제 삼각치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제서야 삼각치환을 하냐면 실제 삼각치환은요. 정적분에서 오히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교과 내냐, 교과 외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개념이 실려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는 없는 책도 있어.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차피 치환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치환 적분의 일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자,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복잡한 건 안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인테그랄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 이런 놈을 적분할 때. 또는 인테그랄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dx. 이런 놈을 적분할 때 얘기해요. 이런 놈을 적분할 때. 우린 이 두 가지만 할 겁니다. 뭐 이거로 파생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가지 정도만 우리는 알면 돼. 자, 요 경우에는 치환을 해줘서 적분을 할 건데 어떻게 치환하냐면 x를 a sin x로 치환합니다. x를 a sin x로 치환할 거야. 이때는 x를 누구로 치환할 거냐면 a 탄젠트 x로 치환해 줄 거예요. a 탄젠트 x로 치환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죠. 네. 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이거 적분할 수 있으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지. 물론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더 생기겠지만 공부하고 나면 편해진다는 얘기야. 자, 요거 만약에 그냥 우리 적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1제곱 들어가서 뭐 건택 졸라 복잡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 이용하면 편하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바뀌나 봅시다. x를 a 탄젠트 x라고 하면요, 요 놈은 dx가 뭐가 될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할게. 우리가 하던 대로. 자, 여기에 요거를 x 변수를 그대로 x로 하면 이거 안 되니까 변수 바꿔줘야 돼요. 미안해, 선생님 잘못 얘기했어. sin t 탄젠트 t 이렇게 바꿀게. 변수도 바뀌어야겠지. 그러면 요 놈을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미분한 상관없습니다. 우리 치환적분은 세봤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d x분의 dt 다시 dt분의 dx로 그냥 할게요. 우리 편한 대로 dt분의 dx는 어떻게 됩니까? a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러면 요때 dx가 뭐가 되는 거야? a 코사인 t dt.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학교에서는요,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갈 거야. 이 중간과정 안 할 겁니다. 왜? 이거 분수로 인정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중간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이 과정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dx 대신에 우리는 누굴 쓴다고? 얘를 쓴다고.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요 놈은 인테그랄 루트 a 대신에 a sin t로 치환한다고 그랬으니까 x 대신에 x제곱은 뭐가 돼요? a제곱 sin 제곱 t가 되겠지. a제곱으로 묶고 나면 1 마이너스 sin 제곱 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코사인 t dt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1 마이너스 sin 제곱 t니까 이거는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t로 바뀌겠죠? 그럼 a제곱 코사인 제곱 t니까 요 놈은 루트 안에 있는 루트 밖으로 빠져서 인테그랄 절대값 a에 뭐가 됩니까? 코사인 t 코사인 t니까 코사인 제곱 t의 dt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야. 그럼 요 a는 어차피 뭐니까? 상수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요. 코사인 제곱 t의 dt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선생님, 코사인 제곱 t 어떻게 적분해요? 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할 수 있죠. 이거 못하면 말이 안 돼. 코사인 제곱 t 어떻게 적분해요? 이거 어떻게 적분했어? 코사인 제곱 t. 그래, 앞에서 부정 적분해서 우리 비슷한 모양 봤었는데 이거 어떻게 썼죠? 네, 한 번 더 치환해 줘야 되죠. 한 번 더 치환해 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치환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코사인 제곱t를 이제 얘를 이용해서 다시 x로 바꿔놓고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스님이 설명은 하는데 왜 설명을 하냐면 혹시라도
학교에서 살짝 교과서에는 없어. 교과서는 없는데 우리 문제나 나중에 그거 만약에 활용 문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등장하면 생뚱맞게 그때 갑자기 툭 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얘기해 놓고 하면 훨씬 나을 거기 때문이야. 자, 요것도 한번 들여다보자. 요것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요런 거에는 x 대신에 뭐를 쓴다고? a 탄젠트 t를 쓸 겁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dt분의 dx는 얘 어떻게 돼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a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때 dx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시컨트 제곱 t의 dt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 놈은 다시 인테그랄 마찬가지로 a 제곱으로 묶고 나면 여기 뭐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탄젠트 제곱 t 곱하기 시컨트 제곱 t의 dt a 어디 갔니? 이렇게 만들어지. 위에 것도 a 빼먹었네. 여기 a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게 a 제곱이다, 그죠? 요거 a 제곱입니다. a 제곱. 상수값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요 놈은 자 1 플러스 어디 갔어? 그럼 요 놈 a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인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 뭐하고 똑같아요? 시컨트 제곱 t하고 같아지죠? 그럼 a 제곱 시컨트 제곱이니까 a 제곱이 시컨트 세제곱 t 이렇게 되나요? 세제곱 t의 dt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근데 시컨트 세제곱은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이거 다시. 시컨트 2랑 1로 분해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치환 적분 다시 한번 해주면 돼요. 시컨트 제곱이 뭐하고 똑같으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하고 똑같잖아요. 거기다가 뭐 곱한 거야? 시컨트 t. 그러면 탄젠트 t를 한 번 더 치환하는 거야. 뭐 k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dt분의 dk가 뭐가 되죠?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dt는 dk의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 dt 있으니까 잠깐만 뭔가 잘못됐는데 dt는요 시컨트 세제곱이 분모로 가야죠. dt는 어떻게 된다고? 시컨트 제곱 t분의 dk죠. 그지? 그러면 요 자리에 시컨트 제곱 k분의 dk 하면 시컨트 제곱 t 하나 약분 되겠죠? 그럼 시컨트는 다시 누구의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이고 탄젠트는 뭐의 역수? 탄젠트는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렇게 바꿔서 치환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탄젠트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해요. 이것도 자주 나오진 않아. 자주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받으세요. 그러니까 요 모양만 좀 기억해놔. 실제 문제가 나오면 그때 우리 자세하게 다시 한번 끝까지 풀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각시하냐. 사실 선생님이 삼각시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안 하면 좀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책에 써있긴 해요? 그러면 나오는 거겠지. 그럼 거기 가서 문제 풀어보면 되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 책이 몇 쪽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야? X를 A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는 나와 있어요? 391쪽 191쪽에 삼각시한이 있습니까? 이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서 우리 책에도 있었나? 내가 책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191쪽에 있나요? 참고 5번 참고 참고?
나왔네요. 1번, 2번 분수꼴도 나와 있네요. 분수꼴도 나와 있네. 자,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꼴 나왔을 때는 x를 뭘로 바꾸고 a sin t로 바꾸고 a제곱 플러스 x제곱 꼴 나오면 x를 뭘로 바꾸자? a 탄젠트 t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삼각시한이라고 한다. 그 뒷부분은 연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뭐 참고로 나왔는데 우리 책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자, 일단 이젠 다시 우리 책 순서대로 돌아갑시다. 좀 전에 했던 390쪽으로 가서 또 390쪽에 있는 얘기 이미 다 했네. 그죠? 기본적인 정적분의 의미 얘기했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정적분의 성질은 이미 부정적분에서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다만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까먹었을까 봐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어떤 같은 함수, 피적분 함수가 같을 때 만약에 적분 구간이 요 놈의 윗끝값과 요 놈의 아랫끝값이 같고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같으면 이때는 뭐를 할 수 있더라? A부터 어디까지? C까지로 적분 구간을 합칠 수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적분 구간의 순서를 A부터 B까지 아니라 B부터 A까지로 순서를 바꾸고 싶어. 윗끝값과 아랫끝값을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됐었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됐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수투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아까는 언급을 안 했는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시고요. 3번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고요. 주기함수의 정적분은 이것도 수투에서 하긴 했었는데 뭐 문제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주기함수가 어떤 건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정적분도 적분이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는 나오겠어?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은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요 적분이란 것은 요 놈을 뭐해서 부정적분해서 그 구간의 한 끝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는 거잖아. 그죠? F C F A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왜 적분상수 C 안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는 어차피 여기에서 똑같이 뭐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빼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역시 또 무슨 문제? 산수 문제들 쭉쭉쭉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산수 문제 굳이 내가 또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조금만 해볼까?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하고 웬만하면 너희들도 산수 연습 좀 시키려고요. 이게 복잡한 형태가 나온다면 그때나 선생님이랑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 우리 1929번 문제. 자, 정적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테그랄. 내가 정적분을 싫어하는 이유는 왜다? 분수 계산이 많기 때문이다. x분의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dx. 자,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자, 유리함수 꼴입니다. 이런 유리함수 꼴일 때는 항상 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혁진아? 유리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이 놈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 놈은 뭐라고 쓰고 4x 플러스 1 더하기 x분의 2의 dx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자라는 뜻이죠. 자, 부정적분 먼저 한번 해볼까요? 4x 부정적분 하면 얼마고요? 2x제곱 더하기 요 놈은 뭐고요? x 더하기 요 놈은 뭐가 되나요? 2의 ln 절대값 x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정적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으라고요? 1부터 2까지. 자,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정답은 2번이 나온대요.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뭐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또 정적분은 어차피 나오는 거여서 여기 1940번 문제가 하나 있네. 1940번 문제가 하나 있네. 요거는요 그냥 선생님이 이거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별표 해놓으세요. 별표 해놓자.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는 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한다기보다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중에 많이 등장한 형태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적분을 하기 편한 방법은요. fx분의 1보다는 fx가 편하죠. 근데 주어진 식을 보면 앞에는 이 fx가 있는데 x제곱분의 1에 fx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 짜증나는 거에 짜증나는 게 곱해 있잖아.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역수로 바꿔줘요. 무슨 얘기냐면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 주는 거야.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 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셔요. 1940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0보다 크대요. x가 0보다 클 때 이 fx라는 놈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fx분의 1 요 놈이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때 뭐를 구하랬냐면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 fx dx. 결국 우리는 그럼 누가 궁금한 겁니까? fx가 궁금한 거죠? fx가 궁금한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해 줄 거예요.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합니다. x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f x분의 1을 더하기 요 놈은 그럼 뭐가 될까요? x제곱에 fx는 뭐가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누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어진 두 식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요 식에서 요 식을 그대로 빼볼게요. 그대로 빼봅니다. 빼서 한번 산수를 해봐. 산수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니? 한번 하나씩 해볼까? 빼면 요 놈은 요 놈끼리 빼겠죠? 그러면 2 빼기 x제곱에 잠깐만 아래에서 윗거를 빼는 게 편하려나? 잠깐만요. 누구에서 누구 얘에서 얘를 뺄게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부호만 반대니까 아래 거에서 위를 뺄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fx 여기서 요거 빼면 더하기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fx분의 1은 여기서 요거 뺐으니까 x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거 연산 자체가 좀 복잡하고 짜증이 나서 잠깐만요. 이거를 연산을 조금 간단하게 요거요. 요거 약간 응용된 문제라서 조금 변형해 줘야겠다. 쏘리. 이거 그냥 빼면 산수가 안 돼요. 그냥 빼면 산수가 안 되고 좀 다시 할게요. 그냥 빼면 산수가 안 되고 요 놈에서 나는 얘를 없애버릴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요. 요 아래식에다가 x제곱분의 왜냐면 요거 맞춰서 소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x제곱분의 1을 곱해주자. 2x제곱분의 1을 곱해줍시다. 2x제곱분의 1을 곱하면 요 놈은 뭐가 되죠?
x제곱분의 1. x제곱분의 1 fx분의 1 될 거고요. 자, 요 놈은 뭐가 되죠? 2분의 1의 fx 될 거고요. 요 놈은 어떻게 되죠? 2x분의 1 될 거고요. 요 놈은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여기서 이거를 뺍시다. 지금 뭐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얘 때문에 fx를 못 구하잖아. x분의 1 때문에 얘를 소거해 주는 거예요. 연립방지식 풀듯이.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빼주겠습니다. 그럼 요거 빼니까 요 놈은 없어지고요. 2fx 빼기 2분의 1 fx니까 2분의 3 fx는 5 아니에요? 2분의 5 왜? 2분의 4잖아. 2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때린다. 그 다음 요거 빼기 요거면 어떻게 되죠? 산수가 안 되죠? x분의 1 2x분의 1인가? 2x분의 1 나도 산수가 힘들어요.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요거 빼기로 나오겠다. 그죠? 빼기 x제곱분의 1 이게 더하기 옌병 요게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fx는 3분의 2만 딱 곱해주면 되는 거죠? 3분의 2 곱하면 x분의 3 더하기 요 놈은 뭐 되냐? 3x제곱분의 2 빼기 요 놈은 3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맞냐? 맞는 것 같아요. 3x분의 1 아니에요? 얘요? 3분의 2를 곱해서 fx가 나오는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냐? 3분의 2 곱하면 3x분의 네 그러네요. 3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잉. 이렇게 놓고 요 놈을 정적분하자. 이거 정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적분 어떻게 되죠? 산수가 너무 복잡하네. 잠깐만, fx를요. x제곱은 뭐야? 3분의 1을 그냥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해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산수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3분의 1만 묶어주면요. 3분의 1에 x분의 1 ln x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ln x 더하기 x제곱분의 2는 적분하면 뭐 돼요? x제곱분의 2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뭐라고?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2 x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분의 1 묶여가지고 3분의 1을 묶으니까 그냥 x죠? 쏘리 그래 놓고 2분의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여기 있는 상수값들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적절하게. 일단 첫 번째는 얘가 포인트야, 얘가. x 대신에 x분의 1 대입해. 그 다음은 이제 산수로 적절하게 연립해서 fx분의 1을 소거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보도록 하셔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하면 2번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다음은요, 1941번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산수 문제인데, 이제 요령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지수함수 꼴인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인테그랄 1941번입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0부터 2까지 2의 x제곱 플러스 1이죠? 분의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 우리 적분 연습한 적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있는 그대로 적분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야. 자, 4라는 놈이 2의
제곱이니까 요 놈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2의 x제곱 플러스 1 분의 요 놈을 2의 x의 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 빼기 1이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1, 2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요 놈을 약분해버리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부정적분 여러분 적분해서 계산할 수 있죠? 지수함수 적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분모에 뭐 들어가? ln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것도 적분 공식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보면 계산해보면 답은 3번이 나온대요. 답은 3번이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산수는. 자, 삼각함수 문제 등장하는데요. 398쪽 봅시다. 삼각함수 문제 이용하면요. 이게 짜증나는 게 우리가 적분할 수 있죠. 레벨 3 있었어요? 안 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레벨 3까지 합시다. 194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수열 an이 어떻게 주어졌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한 게 인테그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2의 x의 dx와 같습니다 라고 했네요. 이때 a6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이게 뭐? 이거는 왜 레벨 3지? 자, 물론 n이라는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뭐를 의미하냐면 수열의 합, 제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합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거를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거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고? ln 2분의 2의 x제곱에 0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런데 ln2는 어차피 왜 이렇게 썼어? ln2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죠? 굳이 쓰자면 ln2 분의 분자 뭐야? 2의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럼 요 놈은 다시 이거 쓰다 마는데 ln2 분의 1에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얘가 뭐라고? sn이라고요. 그럼 AU 구하려면 사실은 뭐를 찾으라는 얘기야? AN이 얼마인지 찾으라는 얘기죠? AN은 어떻게 찾습니까? n-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상수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요 놈이 2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거를 빼주면 ln 2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거 뭘로 묶는 거였어?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2 빼기 1 돼서 없어지죠? 결국 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 n자리에 이제 뭐만 집어넣어주면 돼? 6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혹시 이거에 의심 갖는 사람 있으면 안 돼. 빼니까 없어진 거야. 이건 그냥 얘는 상수니까 마이너스를 빼기 마이너스 1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요. 삼각함수 얘기는 10분 있다가 쉬는 시간인데 여기까지 한 번 정도씩 여러분 좀 복습해 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 삼각함수부터는 2교시 해볼게요.